그러니까요. 지금도 화면을 네. 보면은 뭐 이렇게 모여서 그거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부 용인하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 그런 것까지 막으면 사실 중국인들도 좀 나름대로 아니 이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예. 특히 먹거리에 대해서. 또 결정적으로는 이제 2010년에 센가쿠 열도 파동, 그다음에 히토류 사태 이런 게 사실 중일 갈등이 쭉 이어져 왔었고 이 중국인들이 특히 이런 민생에 관한 얘기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중국 정부도 그거는 약간 또 용인하는 면이 있죠. 어. 게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국제 규범을 해치는 국가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야말로 이렇게 원전 정상적인 원전수가 아니고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이렇게 국제사회와 협의 없이 해양으로 배출하는 첫 번째 사례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예. 일관된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인들의 이런 집단 항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관용적으로 보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관하는 측면도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까요? 한없이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다만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경제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생각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일본과 각을 세우는 거를 계속 하려고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강력하게 전면 수산물 금지 조치를 내렸단 말이죠. 예. 만약에 더 파국으로 가려고 그랬으면 더 센 거를 할 수 있었겠죠. 예를 들면요.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자동차, 산업 영역으로? 예. 그런데 예. 그런 것까지는 이제 크게 확산되는 거는 더 이상 이거 완전히 크게 확산되는 건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제 9월에요. 그 뉴델리에서 G20 회의가 있고요. 또 11월에 에이펙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긴장을 좀 끌어올리면서 예. 시진핑 기시다 회담을 통해서 뭔가 좀 실마리를 잡는 뭐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 이전에 히토류 같은 경우도 시작할 때는 굉장히 했지만 한 1년 지나면서 흐지부지 하다가 한 2년 정도 돼갖고 그냥 스르르 없어진 꼴이 됐거든요. 예. 아마 여기도 지금 두 나라가 다 큰 나라들이고 이미 서로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물러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없이 확산이 되는 거는 양측에 큰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조절을 하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더 끌고 예. 갈 것 같습니다. 중국도 지금은 좀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거 아닌가? 당연히 말씀 그런 게 들어보니까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을 압박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과 일본 간에는 어쨌든 중국은 여전히 일본에게도 큰 시장이고요. 지금 이제 수산물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일본 어민들한테는 큰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어민들 수산물의 약 40%가 홍콩을 포함해서 중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게 예. 지금 딱 그치면 약 1조 3천억 원 정도의 소위 수산물 수입이 금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복잡해지면 다른 부분도 카드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렇게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면 이게 오히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비가 안 좋은데 중국 내부의 소비 분위기에 또 거꾸로 찬물을 끼얹는 이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 중국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이 수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